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내 이미지가 별거 아닌 일도 크게 만드는 샤오티 다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매세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또 잘 모르시는 한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 이러면 다른 사람의 휴식에 방해가 돼. 할 때 여기에서 쓰는 방해하다를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시겠어요? 아마 방해하다 하면은 妨碍 혹은 打扰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죠? 你这样做会妨碍别人休息. 你这样做会打扰别人休息. 이 표현들도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影响입니다. 影响, 영향 주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중국어의 影响은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영향 주다와 훨씬 더 사용 범위가 넓은데요. 특히 동사로 쓰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냥 影响 단어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인데 아이가 거실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놨어요. TV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의 휴식에 방해가 돼 할 때 电视声音太大会影响邻居休息. 电视声音太大会影响邻居休息. 이렇게 말합니다. 儿子，声音开这么大怎么行？电视声音太大会影响邻居休息。哦，知道了，我这就关小点。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공부에 방해가 되죠. 在图书馆里大声说话会影响别人学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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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看那边好几个同学都在看书呢。哦，你说的对，我没注意到，谢谢提醒。 이렇게 影响이 동사로 쓰일 때 방해하다, 안 좋은 영향을 주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요. 그럼 앞부분에서 말했던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妨碍, 打扰도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많은 경우 妨碍, 打扰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르고 또 쓰면 좀 어색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妨碍는요, 상대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해서 하던 일을 다 정지시켜버릴 정도까지 심각하다. 상대가 하고 있는 일의 진행을 심각하게 어렵게 하거나 아예 중단시켰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트럭에 싣고 가던 건축자재가 쏟아져 내려서 다른 차들의 주행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럴 때 다른 차들이 아예 지나갈 수 없게 방해한 거죠. 이럴 때는 妨碍가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散落的建筑材料完全妨碍了交通.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这路段怎么完全动不了了？你看前面，散落的建筑材料完全妨碍了交通。得赶紧联系施工方来清理才行。 상대방의 일의 진행, 목표, 실행을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다. 할 때 妨碍를 주로 많이 씁니다. 打扰는요, 방해를 받는 대상이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람이 하는 일, 행동일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단어도 상대방에게 방해를 주는 표현인데 妨碍처럼 완전히 중지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하던 일을 중간에 잠깐 멈추는 정도의 방해를 뜻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상대방이 일하는 과정 혹은 진행되던 상태를 잠깐 중단시키다. 그래서 누가 일하는 중인데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뭘 물어볼 때 打扰一下, 打扰您了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잠깐 당신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할게요 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 妨碍您一下, 妨碍您了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影响은요, 상대방이 하는 일의 효율이나 상태, 결과의 질에 영향을 주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일을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중단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 일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다라는 뉘앙스로 전할 때 影响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행동이 옆 사람의 휴식에 방해가 될 때 你这样做会妨碍别人休息
라고 하면 휴식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뜻으로 그 행동이 아예 휴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씁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일상에서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요. 밤 11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윗집에서 인테리어 한다고 그 시간에 막 벽 뚫는 기계 진동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와요. 이 일은 내가 휴식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이럴 때는 妨碍를 쓸 수 있습니다. 楼上传来的震动声严重妨碍我入睡. 楼上传来的震动声严重妨碍我入睡. 이렇게 쓸 수 있어요. 你脸色看起来不太好，是身体不舒服吗？唉，主要是连续几天没睡好，楼上传来的震动声严重妨碍我入睡。要不我们明天一起和楼上沟通下，总这样确实不太好。 이 표현은 세 단어 중에 가장 엄격하고 강경한 표현으로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 강하게 질책하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너의 행동이 내가 하는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했어 라는 경우죠. 그리고 你这样做会打扰别人休息 에서의 打扰는 과정이나 상태를 잠깐 중단시키는 뉘앙스로 상대방이 거의 잠이 들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쾅 크게 닫아버리거나 갑자기 거실에 TV 소리를 크게 틀어서 잠들려고 하는 상태를 잠깐 중단시켰어요. 근데 그 상태로 잠을 계속 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이럴 때 따라를 쓸 수 있습니다. 좀 감정을 실어서 불만을 토로할 때 네가 나를 방해했어. 너가 방해해서 내가 잠을 못 자잖아.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따라이기도 합니다. 电视声音太大，打扰我睡觉了。你们能看小声一点吗？啊，抱歉，没注意音量，我马上调小。 보통 따라오는요, 사람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상태에 방해를 줬을 때 많이 씁니다. 사물의 발전, 추상적인 일 혹은 시스템이나 어떤 결과 등에 영향을 줬을 때 따라오는 잘 쓰지 않고요. 이럴 때는影响을 좀 많이 쓰는데요. 你这样做会影响别人休息는 앞에 두 상황에 비해서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휴식의 질을 떨어뜨린다. 방해 정도가 아주 심각해서 휴식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잘 휴식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뉘앙스로 쓰입니다. 거실에 TV 소리를 좀 크게 틀어놓으면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없다. 휴식의 질을 떨어뜨린다 라는 뉘앙스로 전할 때 你这样做会影响别人休息를 많이 씁니다. 누군가에게 차분하게 도리를 전하거나 완곡하게 그 행동의 안 좋은 점을 전할 때 이影响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물론 방해받은 사람이 자기가 느낀 그 방해 정도의 심각성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妨碍를 쓸 수도 있고 打扰를 쓸 수도 있고요. 또影响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예로 볼게요. 만약 도서관에서 내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듣다가 옆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음악 소리가 커서 공부에 방해가 되네요 라고 주의를 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不好意思，你的音乐声有点大，影响到我学习了. 죄송한데 당신의 음악 소리가 좀 커서 제 공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는 打扰를 넣어서 麻烦你耳机声音调小一点，有点打扰到我了. 이어폰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좀 방해가 되네요. 네. 자, 이 두 문장을 보면 影响到我学习了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당신의 음악 소리가 자꾸 들려서 공부의 효율, 공부의 질에 방해가 된다. 좀 효율 있게 공부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상대방이 들을 때도 좀 더 완곡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有点打扰到我了는影响보다는 좀 더 감정이 실린 표현으로 당신의 행동이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방해했다. 내가 집중해서 사고하는 일을 잠깐 중단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전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질책의 그 감정이 좀 더 실린 표현이 됩니다. 너 지금 날 방해했거든?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좀 완곡하게 예의 바르게 전하면서 주의를 주고 싶으면은 打扰보다는 影响을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상대방이 너무 대놓고 네가 나를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좀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때는
打扰 혹은 影响 둘 다 가능합니다. 真不好意思影响你学习了 혹은 对不起打扰你学习了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妨碍는 또 잘 쓰지 않습니다. 妨碍는 굉장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해서 그 일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를 야기했을 때 쓰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폰 음악 소리가 옆에서 좀 들린다고 내가 아예 공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 사람이 이어폰 소리가 도저히 책도 못 읽고 공부도 할 수 없고 막 두통까지 유발하는 엄청난 심각한 방해가 된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妨碍를 써도 됩니다. 你的音乐声太大了妨碍到我学习了你的音乐声太大了妨碍到我学习了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내 이미지가 아주 예민한 별거 아닌 일도 크게 만드는 小题大做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절대 안 써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방해한 입장에서 对不起妨碍你学习了 이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이 약간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상대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막 사과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무안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부주의로 옆 사람의 발을 좀 밟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될 것을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막 사죄를 한다면 그 사과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난감해지고 되려 막 괜찮다고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나를 위로를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너무 오버스러운 사과는 오히려 진심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 내가 정말 엄청 심각한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은 그냥 影响 혹은 打扰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影响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객관적인 영향, 장기적인 영향, 비인위적인 영향이나 변화, 추상적인 대상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는 주로 影响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熬夜会严重影响第二天的工作效率. 밤을 새우면 다음날 업무 효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工作效率, 업무 효율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럴 때 打扰는 쓸 수 없습니다. 打扰는 방해받는 대상이 구체적인 사람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일을 경우에 쓴다고 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꼭 打扰를 쓰려고 한다면 그 방해받는 대상을 구체적인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熬夜后第二天工作时总是犯困严重打扰了我的工作状态 밤을 새운 다음 날은 일할 때 늘 졸려서 나의 업무 상태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 여기에서 방해받은 대상은 나의 업무 상태이죠. 비록 추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나라는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打扰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影响도 이 문장에서는 가능합니다. 熬夜后第二天工作时总是犯困严重影响了我的工作状态过度溺爱孩子会影响孩子独立人格的形成.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으로 감싸면 그들의 독립적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방해받은 대상이 인격의 형성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심리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影响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连续的阴雨天气影响了农作物的生长和收成. 계속된 장마 날씨가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에 영향을 주었다.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은 객관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影响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影响 예문을 보면 다 부정적인 영향을 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影响은 부정적인 영향일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할 때 앞에 긍정적이라는 지지를 붙여서 积极影响으로 쓸 수 있습니다. 他的每句话都给我的生活带来积极影响.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在他的影响下我开始学习中文. 그의 영향으로 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할 때 여기에서의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을 말하죠. 이 문장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지지는 없지만 뒤에 문맥을 봤을 때 그의 영향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사실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영향을 주었다 할 때인데요. 영향력, 影响力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这个品牌在年轻人中很有影响力. 이 브랜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말한 거라면 긍정이 되고 그 반대라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这本书影响了我的世界观. 이 책은 나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 이 책이 나에게 준 영향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의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童年经历深深地影响了他一生的性格.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의 평생 성격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문장으로 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이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표현은 보통 문학소설이나 심리학 분석에서 어린 시절의 불행이나 트라우마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라면 좀 더 구체적인 어린 시절의 어떤 일들이 그의 밝은 성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他童年时在充满书香和探讨的家庭氛围中长大，这深深地影响了他一生的性格，使他成为了一个思想开阔、充满求知欲的人.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다른 수식어를 넣어서 영향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科技进步对社会产生了巨大的影响. 과학기술 진보는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巨大的影响 표현할 수 있고요. 对什么什么有影响이라는 문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我最好的朋友是个非常乐观的人，他的性格对我有很大的影响.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매우 낙천적인 사람인데 그의 성격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对我有很大的影响 이렇게 썼죠. 또 受什么什么影响 영향을 받다라는 문형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我受是有影响也开始喜欢上健身了. 룸메이트의 영향을 받고 나도 운동을 좋아하게 되었다.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문장이죠. 产生影响, 造成影响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昨晚没睡好,这直接对我今天的工作效率产生了负面影响. 네, 产生了负面影响. 어젯밤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업무 효율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智能手机的普及极大地对人们的社交方式造成了影响. 스마트폰의 보급이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造成了影响이라는 문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影响이라는 단어의 활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같은 뜻을 가진 妨碍, 打扰와 어떻게 구별되어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활용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